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전에 윤석열 테마 관련 영상을 한 11시 정도에 찍었었는데, 그때 영상에서 뭐 이슈 종목 매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메타버스 관련주, 특히나 대장주인 선익시스템을 좀 참고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히토류 관련주 쪽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때가 10시 30분으로 이제 30분 기점이기 때문에 11시가 약간 넘은 이 시간대 가격이 19,450원 정도, 19,450원 정도였거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금일 장중에 21,600원까지 올랐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대가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상승이 나오기 이전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점심시간 중에 강하게 좀 가져갔었고,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티플렉스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11시 정도면은 사실 4,000원 초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변동 자체가 좀 빠르게 두 차례 정도 나와주면서 10% 넘게 상승을 해주었고, 어떤 종목이 되었건 간에 매수하셨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 보셨을 겁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좀 대장주인 선익 시스템을 좀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급등세를 좀 강하게 연출을 했었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보시던 분들이시라면은 매수까지 연결해서 수익을 좀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는 영상으로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영상 중에 언급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하시면서 좀 매매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슈 종목 자체는 결국에 계속해서 순환이 돌면서 그 순환을 예측을 해서 선취매를 하고 이후에 가에 적용이 되는 그 시점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형태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영상 이제 정보에 보시면은 무료 정보방이라고 해서 이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방으로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방 중에 실시간으로 관련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드리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신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주죠.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약세가 좀 이어지면서 명신산업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이런 이슈화가 되는 종목들의 경우 이제 기대감이 정점을 찍고 흘러내리는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고, 보유 중이라면 일단은 매도를 하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뭐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상황이죠. 기약 없는 하락세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뭐 이번 주에만 11% 하락을 했고, 1월 말 고점과 비교했을 때 약 300조 원이 공중분해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업체인 CNBC에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일단 네 가지,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우려, 두 번째 경쟁 격화, 세 번째 반도체 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금리 상승 관련, 이제 인플레이션의 경우 금리 상승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증시 영향이 있잖아요. 신유물 국채 금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깔려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과 부양책이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상쇄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경우, 이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시장 자체에 대한 회복세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술주에 대한 부담은 사실 이로 인한 상쇄 흐름에서도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해소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기업 자체 상황이 좋고 나쁜 것은 별개로 그간 상승을 너무 강하게 가져왔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다시금 반등세로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완성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간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경쟁 자체가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영원히 뭐 전기차 분야에서 왕이 될 수는 없다. 경쟁이 불가피하고 테슬라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비용을 2배로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기존에 테슬라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로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도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고 경쟁사인 GM 쪽 자회사에 좀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반도체 부족입니다. 반도체 부족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체 전반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반도체 부족 관련한 기조 자체가 단기간에 해소가 될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테슬라 관련이 아니라 아예 그냥 별도의 이제 포트폴리오로서 구상을 해도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 상승. 마지막으로 이 비용 상승적인 부분은 사실 사업 확장이나 경쟁에서 우위를 좀 선점하기 위해서 자금이 크게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투자를 해야지 우위를 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나 뭐 리콜 비용 발생 등 이런 변수가 추가가 되면서 테슬라의 행보 자체에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고 대표적인 관련주인 명신산업 역시 비슷한 기조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명신산업에 대해서 좀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은 손실폭이 좀 적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당장의 현재 상황에서 우려가 해소되고 반등으로 이어지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의 비는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식 격언에서 떨어지는 칼날은 손으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간에 좀 현금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명신산업이라는 회사가 전기차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고 이후에도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매도는 하시더라도 관심 종목, 관심을 계속해서 두고 계시다가 이후에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반납한 이후 반등세를 좀 보이는 구간에서 시장에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다시금 도는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종목들의 순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 초반부터 윤석열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였죠.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새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뭐 윤석열과 전혀 연관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장의 인식이 바뀌면서 세 차례 상한가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 뭐 덕성이라든지 페어턴 메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백신 테마, 이트론, 그리고 EID 뭐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좀 크게 가져갔었습니다. 이트론 같은 경우에 상한가 마감을 했고 뭐 EID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한가 부근까지 인접하긴 했지만 23% 정도 마지막으로 이화전기 정도가 있겠죠. 이씨 삼형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좀 가져가면서 마감까지 됐습니다. 여기에 이수 엑시스 이것도 상당히 CMO 위탁 생산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변수가 있다면 이제 바이넥스가 좀 악재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료 조작 관련해서 좀 악재가 나왔죠.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일시적으로 금지 처분을 좀 내린 상황이고 하한가 부근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기대감이 단발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수급의 순환으로 주가 변동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시장에서 얼마나 각광을 받고 일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사가 나온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테마 전체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순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계속해서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테마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 상장 이후에는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히토류 관련은 사실 상대적으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적으로 부각될 수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시되 대장주의 경우는 계속해서 순환이 좀 될 수가 있다. 기존에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던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존 원래 대장주는 이제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이었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을 좀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의 대장주는 티플렉스가 아무래도 가장 변동세를 크게 가져갔었고, 이 안에서는 계속해서 대장주가 좀 순환이 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테마에 비해서 욕심을 부릴 테마라고 좀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변동을 가져가기보다는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박스권 매매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테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정치 테마주는 테마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뭐 대선 후보 관련이면은 아예 뭐 대선 후보에 뭐 안 나오겠다, 뭐 사퇴를 하겠다, 난 대선 안 나간다, 이렇게 뭐 테마가 소멸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순환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정치 테마의 경우는 변동에 대한 예측이나 판단 자체도 어렵고 변동 자체도 워낙에 크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게 내가 대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맥주 위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 초기 인맥주에서 조금씩 이제 공약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서 정책주로 서서히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나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올 한 해 계속해서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이슈화가 되는 종목,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 참고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가 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장중 실시간 방송을 통해 매일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진행이 되니까 구독 꼭 누르셔서 참여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